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통통 토크 5번째 시간에 모시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네, 통통 튀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아무튼 그 의정활동이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자리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만큼 지역지가 중요하죠, 저한테는. 네. 네. 그 오늘 이제 그 주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거는 이번에 이제 중국 갔다 오신 부분, 그다음에 대선 관련해서 이야기, 그다음에 파주의 변화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니까 뭐 평소에 뭐 따로 준비를 안 하셔도 충분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지난 5월 12일에서 15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셨잖아요. 방문 목적이 이제 1대1로 정상 포럼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초청을 받아서 이제 대표단으로 가셨는데 1대1로라는 게 생소한 용어예요. 네. 그 1대1로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쪽에서 보니까 원 벨트 원 로드예요. 네. 옛날에 실크로드를 다시 연결하고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주변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 그리고 문화에 대한 전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는 로드의 개념은 해상로인데 네. 그 옛날에 정화가 아프리카까지 해서 100여 개의 선단을 이끌고 갔던 정신을 살려서 서로 다투지 않고 교역을 중심으로 중국을 부흥시켰던 또 중국을 알렸던 이런 것들을 되살리겠다는 건데요. 네. 근본적인 거는 중국이 갖고 있는 중국의 꿈이 결국은 샤오캉 사회를 지나서 뭐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에 대한 한 커다란 구상인데 거기에 AIB라는 전략이 또 있고 자금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또 서부 대개발이라는 것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뒷배경에는 조금 더 이렇게 전략적으로는 역시자로 그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호주, 한국 이렇게 돼서 막혀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서쪽으로 진행을 해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겠다, 아프리카도 연결하겠다 이런 큰 꿈을 갖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게 사실 뭐 우리나라로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같은데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면서 그 이제 집권을 하면서부터 생긴 프로그램인가요? 그렇습니다. 본인 2013년에 회의, 아세안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거에 대한 구상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게 굉장한 책사가 있는데 이 책사 자체가 그걸 준비를 해서 프로젝트를 가져가는데 정말로 2049년이 되면은 공산당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거든요. 그리고 2021년에는 공산당 건립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21년에는 샤오캉 사회를 이루고 49년까지는 세계 인기 국가가 되겠다는 전략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좀 더 붙이면 불행히도 이 1대1로에 대한 커다란 구상에 한국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 한국과 일본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전에 저희가 제안을 했고 중국도 제안을 받으려서 이런 상태였는데 지난 정부의 후반기에 이것이 끊겼어요.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그 사진 보니까 박병석 의장님이 뭐 그 시진핑 주석도 만나는 모습도 실렸고,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일정 부분의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미국의 특사를 먼저 보내는 건 맞지만 이번 성격은 특사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미국 한미 관계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신 첫 문재인 정부의 정부 대표단, 첫 번째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중국의 체면은 어느 정도 세워졌다고 보는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 다른 다른 국가의 스케줄을 조금 더 빼거나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표단의 단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이념을 잘 이해한다. 자기랑 비슷한 것 같다. 존중한다. 그리고 양국이 잘 화해해서 좋은 길을 만들어내자. 이런 메시지였고 저희가 그걸 전달을 했고 충분히 그리고 또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방중을 하셨고 이번에 또 그 이제 1대1로의 이제 그 대표단으로서 또 방문을 하셨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중국 통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의 중요성이나 이제 전략적 가치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이제 커졌지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중국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일단 뭐 그전부터 계속 왔던 것처럼 정치적인 거는 미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경제적인 거는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네. 이제는 그렇게 분리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쓴 이후로 미국과 중국이 긴장 관계 또는 협력 관계를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미국이야, 경제적으로는 중국이야 이렇게 할 수 없고 그거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배제돼서는 안 된다. 우리 주도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해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대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번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정치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왜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을 택해서 이렇게 왔느냐는 비판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정치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단순히 국가가 성장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에 의해서 정권을 획득하면서의 노선 변화는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분배만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성장 전략도 가져가면서 이 두 개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기여를 해야 되고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이 선대본에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네. 여기에는 14개의 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고문단을 포함해서 단이 8개 그리고 57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전체에 대한 것들을 여러 요구도 있고 정책도 있고 공약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하는데 기여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뭐 하여간 제가 총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파주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자. 그리고 통일경제특구를 만들자. 이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네. 이제 제가 모시겠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0대 국회 1호 법안을 제가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많이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그 1호 법안을 내면서도 이게 의원 법안으로서 이 통일경제특구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준비했던 거는 이렇게 1호 법안을 내므로써의 이슈화 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번에처럼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고 그러면 더 훨씬 이게 진행되는데 수월하고 확실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이번에 경선 때뿐만 아니라 후보들을 계속 만나면서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 문재인 그 당시 후보 시절에 우리 파주에 들어와서 제가 안보 문제 때문에 도라삼 전망대에 들어갔을 때는 늘 독대에서 독대에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고양시에서 유세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14 선언에 대한 연속성이고 본인의 자신의 꿈이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경제특구가 이루어지고 그 통일경제특구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동안의 일산을 거쳐서 운정까지의 계속 개발 압력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경제적 부침에 따라서 더 이렇게 북지로 가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런 통일경제특구를 통해서 자립경제를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신도시를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00만 파주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수도권 상생 공약으로 집어넣긴 했었는데 GTX가 그동안 파주 시민들은 확정된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의 또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비 타당성 BC가 일이 안 나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순간도 있었는데 아예 이거를 정책 부본부장을 맡았던 우리 옆 지역구의
윤우덕 의원님하고 제가 총괄 부본부장으로서 집어넣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그래서 분명히 파주를 포함해서 하겠다. A 노선에 이렇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북쪽의 발전이 좀 덜 되는 게 접경 지역에 대한 규제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된다. 우리가 6, 70년 동안에 계속 피해를 보는 지역인데 성주나 뭐 이런데 또는 뭐 성주 김천 이번에 사드 들어온다 해서 보상이 또 준비돼야 되겠죠. 그리고 발전소나 댐 만들어서 이런 데는 다 보상을 하는데 접경 지역으로서 군부대가 많이 이렇게 도처에 있는 곳에서 재산적 피해나 이런 것들은 보상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보상 그렇죠. 수준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 통해서 이제는 국가가 우리 지역에 대한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응답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라 규제 파주뿐만 아닌 접경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좀 집어넣습니다. 네. 뭐 당장 집어넣으려고 해도 규제 때문에 안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도권 정비법에 또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통령이 분명하게 그거는 공약을 하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큰 의미는 미군 반응 공여지가 우리 파주에 6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오늘 마침 제가 또 캠프 그리브스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이제 관광 자원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념식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나머지 지역에 있는 5군데가 그동안에 법상으로는 기초지자체에서의 그거를 개발해라 또는 민간 주도로 해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10년간 그 이후로 계속 개발되지 못하고 그냥 답보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거를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근데 그 법안에는 슬쩍 그 개정안으로 미군 반환 공유지 개발법에 대한 특별법을 조금 개발해서 했었는데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대통령 공약으로 미군 반환 공유지 국가 지도 개발을 딱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투자도 할 수 있고 공연장을 짓는다든지 공원화 용산처럼 공원화를 시킨다든지 등등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학을 유치할 수도 있고 해서 파주 발전의 기초를 만들 수가 있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파주가 개수도 많지만 또 면적적으로 제일 많은 면적이 미군 반환 공유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가지적인 거. 그래서 우리 경기도 공약이 8개였었는데 3가지. 정리하면 접경지역 규제 완화, 그다음에 미군 반환 공유지 국가지도 개발, 또 한 가지가 통일경제 특화하겠다는 거와 수도권 상생 공약으로 GTX 파주 현장 얘기한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이루어지면 우리 파주가 제2의 도약을 한번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총선 때 그 100만 파주 시대라는 그 슬로건을 들고 나오셨을 때 파주가 100만이 되려면 도대체 파주가 얼마나 변해야 100만이 될까 이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경제 특구가 되고 접경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되고 또 그다음에 미군 반환 공여지가 그러니까 미군 공여지가 뭐 개발이 되고 하면은 사실은 100만 파주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 있네요. 예, 아무튼 제가 좀 더 붙이면 대성공단의 제2공단을 국제평화공단을 만들어서 경제에 대한 이제 발판이 될 수 있죠. 성장판이 될 수 있고 또 평화에 대한 안전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만 그거에 따른 또 인재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학교가 들어올 거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하면서 점점 좋은 도시로 바뀌고 그리고 이게 100만 도시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저는 이제 100만 도시가 있고 확신합니다. 뭐 사실 이게 다 되면 100만 되는 건 어렵지 않죠. 예. 근데 뭐 아무튼 100만 도시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하셨으니까 조만간 이렇게 되면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파주 시민들 모두가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자 이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파주 백성리 쪽 일대에 이제 페라리 월드를 처음에 이제 발표를 해서 무산이 됐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일반 산업단지로 또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또 역시 그것도 진척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기적인 문제 같습니다. 이게 시기를 뭐 천진이라 해서 때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건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사람인데 또는 어느 때는 뭐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 네. 그 경기의 부침에 따른 시도에 의해서의 실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큰 꿈을 가졌다가 이번 일반 산업단지로 좀 작게 해서라도 그 주민들이 오랫동안 묶여져 있던 재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빨리 풀어드리려고 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시장이 할 일, 또 도의원이 할 일, 시의원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국회의원이 할 일이 따로 있어서 그런 민원에 대한 것들, 국가적으로 뒷받침할 것들은 열심히 뛰어서 도와드리긴 하지만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일경제특구라는 것이 지정이 되면 상대적으로 국가적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규제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풀리는 거 아니냐. 특히나 이번 정부는 과거의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적이 있고 또는 우리 실패가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동안 LG가 들어와서 우리 파주가 그만큼의 발전을 했던 거고 그리고 분명히 국정 철학으로도 이렇게 긴장 상태로만 갈 수 없다. 제재도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또는 같이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갈 건데 그럴 때에 숨통이 트이게 되면 많은 이제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할 거고 또 이후로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일반 산업단지로 되면서의 주거 공간이 너무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 100만 평 중에서 뭐 10만 평 정도만 먼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급한 대로 그렇게 또 해야 되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받아서 우리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방도 이제 말씀을 주셨듯이 저 개인적으로는 파주는 LG 전과 LG 후가 사실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LG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 정부 때인가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국내 정부 말에 시작해서 말에 시작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제 완성이 됐죠. 국무회 1호로 해서 결정돼 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하는 민주정부 그 집권 시기에 사실 파주는 이제 많이 발전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이 파주의 현실에서는 민주정부에 대한 평가가 사실 박하고 냉혹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편 뭐 이렇게 그동안 60년 동안에 이렇게 그런 분위기로 왔던 걸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지만 저는 20대 총선을 통해서 저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민주당 후보로는 61년 만에 북쪽에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변화는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을 보니 이 지역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심지어는 우리 당 후보가 3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통 평균이 저희가 41.8%를 받았는데 25% 이하인 적도 있어서 나름대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것도 있으면서 섭섭한 마음도 있죠. 그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표를 안 주시나. 진짜로 이념이 중요한 건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조차 제가 중국 통일을 말씀하셨으니까 덩샤오평이 흑려백면을 얘기했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익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인데 좀 섭섭합니다. 솔직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파평 적성 법원 파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매우 보수적인 흐름이 강하다라는 게 또 다시 한번 증명이 됐다고나 할까요? 뭐 이제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지역들을 이제 좀 설득해 나가고 또 이렇게 환경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고 또 의원님도 어떤 의정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 외에는 뭐 달리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뭐 특단의 대책이나 보관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마음을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산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노력을 해서 1년 이제 돼갑니다. 1년 기념으로 이렇게 대담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일례로 우리 전통시장이 중요하잖아요. 서민의 삶이고 그래서 전통시장이 곳곳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금천시장도 있고 문산도 있고 적성도 있고 광탄도 있고 봉일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전국에서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4개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모해서 4개가 동시에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보통은 한 건, 2건을 신청해서 그거 한 건 되거나 2건 되거나 뭐 이렇게 뭐 여러 건 신청해도 마찬가지로 그러는데 우리가 금천에는 지난번 문화 관광형 사업에 대한 사업 실적 성과가 A 등급을 받고 있고 물론 그때도 제가 예산을 뭐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것도 있지만 또 전통시장의 불편한 점이 주차장이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에 160년짜리 를 하기 위해서 그 집이 위해서 49억을 확보했고요. 그러니까 문산시장은 금천시장에 했던 거랑 똑같이 문화관광형 사업으로서의 활성화를 위한 18억. 또 심지어 제 지역구가 아닌 지역의 광산에도 윤우덕 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30억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고 그리고 골목형 그 시장 사업으로 적성에 6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마음들이 움직일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지 1년이 되셨고 이제 금방도 이제 뭐 섭섭하다는 마음도 표현을 하셨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1년을 맞은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그 각오나 새로운 뭐 그 다짐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그 20대 요 시기에 되고 나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파주 시민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항상 새벽 8시면은 나가고 밤 10시, 11시에 들어오고 이 생활을 1년 동안 줄기차게 하면서 법안도 102개를 지금 발의했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8개, 9개를 한 달에 이렇게 발의한 꼴이 됐으니까 3, 4일에 한 번씩 하여간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 법안 발의에는 우리 파주를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 공약에 들어간 것들도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불편한 점들을 개선을 위한 법안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통과는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법안을 내놓음으로써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뭐 예산이 중요하다면 예산도 우리가 5,700억을 같이들 확보를 했고 또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런 중간중간에 예산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좀 그래도 부족했다는 거는 중앙에서 원내부 대표도 맡고 미래 일자리 특위도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자꾸만 국가적 아젠다 문제인 사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보복 조치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 옛날에 그 후보 시절보다는 많이 못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1년은 이제 허니문 기간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이번에도 이제 원내대표단이 다시 구성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지만 중앙당직은 이번에 안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로 더 이렇게 파주에 있으면서 시민들하고 더 밀착돼서 아프고 뭐 가렵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위로해드리고 그런 긁어드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쉬지 않고 노력해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좀 쉬시기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그 선거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왔고 또 이렇게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이 아무튼 좋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역 주민들도 함께 성원과 박수를 보낼 거라고 믿고 아무튼 의원님의 건승하심과 활발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인 독자 여러분, 오늘의 통통 토크는 파주 을지역 국회의원인 박정 국회의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대1로의 정부 대표단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야기나 지난 대선 과정 그리고 대선 이후 변화된 파주의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통통 토크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 100만 파주 시대를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꿈이 이루어져갈 단초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서 어쩌면 일거에 이루어질지도 모를 만큼 상황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통일경제특구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접경 지역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100만 파주 시대는 이미 꿈이 아닌 것입니다. 국회의원 박정만이 꾸는 꿈이 아닌 우리 모두의 꿈이 되도록 지켜보고 성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주인 독자 여러분, 통통토크 제5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